자, 1번에서 보면 노둔하고 야인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둔하고 야인말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문단의 첫째 줄에 나와 있어요. 1문단에 첫째 줄에 노둔하고 야인말. 그래서 근거가 이거 첫 번째 문단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1문단에서 이렇게 이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봐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 한번 보시면 보기에서 선생님이 던진 질문, 이제 보기가 선생님이 던진 질문이 있고 그에 대한 학생의 답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적절한 걸 골라라라고 이야기해서 빈칸 추론 문항이네요. 학생의 답이 지금 빈칸 추론에 해당하게 되고 빈칸 추론은 빈칸의 앞뒤에 힌트가 있어서 그 힌트를 우리가 잘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빈칸에 앞에 보니까 저는 이걸 할 듯이 생각합니다. 와, 앞뒤에 없고 선생님한테 있네. 그죠? 그래서 이걸 먼저 읽어보고 한번 가보렵시다. 참화설에는 준말을 빌려 탔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환난을 당한다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준말을 빌려 타는데 말에서 떨어지는 환난을 당한다. 여기에 주목하는 거, 이게 핵심이란 거죠. 준말을 타면서 의기양양하게 구는 일은 높은 권력을 누리는 일과 상통합니다. 자, 그래서 준말을 타면서 의기양양하게 구는 일, 바로 높은 권력을 누르는 일이다라는 거. 그리고 말에서 떨어진 환난은 기역에 제시된 백성에게 외면당하는 임금, 임금의 신임을 잃어버린 채 쫓겨나는 대부가 상통한다. 자, 그 기역을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기역을 보니까 세 번째 문단에 다섯째 줄부터 있어요. 얘는 3문단에 다섯째 줄부터 끝부분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백성이 외면당하는 임금 또는 임금의 신임을 잃어버린 채 쫓겨나는 대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역을 통해 글쓴이가 전하고자 했던 뜻은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조건조를 염두에 두면서 말해봅시다. 자, 이게 조건이라는 거네.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은 힌트가 바로 뭐예요? 이거야. 그동안 일이 생기게 되면 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문에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글쓴이가 전하고자 했던 그런 뜻이 여기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항까지 우리가 한번 봤고 3번 문항 한번 보시면 자, 보기는 니은을 인용한 목적을 추론하기 위한 자료와 추론 결과이다. A, B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자, 니은을 또 찾으라는 거네요. 마지막 네 번째 문단 4문단의 첫째 줄부터 두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4문단의 첫째 줄과 두째 줄을 보면은 맹자의 이야기네요. 그죠? 자, 그래서 A, B에 들어갈 말 써라. 자, 그럼 역시 먼저 읽어보고 지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주기 때문에 먼저 읽어보고 가자는 거야. 자, 니은의 맥락을 보니까 민보주의적 정치 사상을 주창했던 맹자가 요소는 본성대로 한 것이요, 탕왕과 무왕은 몸에 익힌 것이요, 춘추호패는 차용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니은을 덧붙임. 자, 민본주의입니다. 민본주의. 이 맹자가 자, 요소는 본성대로, 탕왕과 무왕은 몸에 익힌 것이고 춘추호패는 차용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니은을 덧붙였대요. 자, 지금 차이점이죠. 본성, 몸에 익힌 것, 차용, 빌린 거다. 자, 이는 성군의 전형인 요순 임금, 탕왕, 무왕과는 달리 춘추공시대 5패자가 자신의 권세를 빌렸다는 점을 몰랐기에 성군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임. 자, 결국에 뭐예요? 이 춘추시대의 5패자, 춘추 5패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춘추 5패. 이 춘추 5패가 차용을 했다 그랬죠. 결국에 뭐예요? 권세를 빌렸다는 점을 몰랐기에 성군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성군이 되려면 뭐예요? 권세를 빌렸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권세는 빌린 것이다라는 거. 패자는 황제로부터 일정한 지역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은 제후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그래서 이제 패자는 황제로부터 지역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은 제후의 우두머리다라는 거. 즉, 황제로부터 권력을 받은 거지. 자, 글쓴이가 처한 시대상을 보니까 이 곡은
고려가 원나라에 종속되어 있던 시기의 인물, 충렬을 비롯하여 이곡 생종 당시에 6 임금들은 모두 무능하거나 방탕하여 백성들의 원망을 샀음. 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충렬왕, 그 다음에 당시의 6 임금들이 모두 무능하거나 방탕을 해서 백성들의 원망을 샀다. 자, 근데 이때 원나라에 종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권세를 백성으로부터 빌렸다는 걸 몰라서, 그쵸? 그 문제가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글쓴이가 니은을 인용한 목적은 이것 A에 대한 맹자의 권위 있는 평가에 기대어서 이것을 B를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B 부분은 바로 이 당시의 6 임금을 이야기할 거고, 이거 지금 보면 그냥 바로, 그죠? 당시의 6 임금에 해당을 할 거고요, 그죠? 이제 A는 이거에 대한 평가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가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지금 찾아볼 수는 있어요. 맹자가 지금 평가가 지금 요순, 탕왕, 무왕, 춘추, 오패인데, 그죠? 당시 여성과 연결되는 거는 춘추, 오패에 해당해서 아마 춘추, 오패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케이? 이걸 생각을 하고 확인 사설을 이제 들어가 보자라는 겁니다. 자, 지문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 수필이라서 비문학하고 똑같아요. 자, 나는 서술자죠.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타고난다. 그런데 노둔하고 야인 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이제 노둔하고 야인 말 시험 문제 물어보죠. 자,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글처럼 전전긍긍이 일수요. 개천이나 도랑이나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아무리 급해도부터 말에서 내리곤 한다라고 한 부분에서 뭐냐면 조심하는 겁니다. 그렇죠? 조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에 말구이 높고 귀가 쫑긋하며 잘 다니는 준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이제 준말을 빌린 경우죠.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거지 모두 평지로 여겨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아까 보기에서 봤던 것처럼 높은 권력을 지금 부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치한다. 자, 위험하게 말에 떨어지는 환란, 이것도 지금 우리 뒤에서 보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백성에게 외면당하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권력을 잃는 거지. 그 외면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 자, 영탄법을 사용을 하네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 있단 말인가. 자, 그래서 설의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요.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도 이와 같거든요. 하면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더 말할 필요 없다. 역시 설의법을 사용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번째로 갈게요.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자, 그래서 지금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알아서 없다라는 거 다 빌린 것이다. 서리법을 또 역시 사용했고 다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다 라는 주제의식이 나타나네요. 자,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린 거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린 거고, 그래서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지엄이는 지아비에게서, 비복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보려고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바로 문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네요.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자, 이제 가정을 하고 있죠. 만방의 임금도 백성의 외면과 같이 쫓겨나고, 백성의 대부도 임금의 신임을 잃어버린 채 쫓겨나게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에 미천한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역시 설의법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빌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막 그 권력을 막 사용하고 있다가 결국에 그게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외면을 당하고, 그죠? 쫓겨나게 되고 라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린 것이란 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겸손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네 번째 문단, 맹자가 말하기를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인용을 해서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사용해서 신뢰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접하고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참화설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보았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화설이라는 거 제목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 빌리다 차자에 말맞자요. 그 다음에 말씀설자인데, 여기서는 그 장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필 장르, 한문 수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설이라는 것은 한문 수필의 일종이고, 이 설의 특징은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설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노둔하고 야인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이 뭐냐?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불안감을 유발해 스스로 조심하도록 만든다. 자, 2번 문항으로 가서, 자, 빌렸던 것. 그 쓰기가 결국에 전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죠. 자, 빌린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사용해서 너무 건방지거나 이러면 안 돼요 라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3번, 그죠?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권력을 강제로 돌려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력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끊기는데요. 강제로 돌려주는, 즉 빼앗기는 거죠. 이제 그 정치를 잘못하거나 이런 것처럼 그 권력을 그 남으로부터 이제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겠어요?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렇죠? 잘못했기 때문에 권력자 본인 역할에 충실해. 잘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빌린 거기 때문에 잘 사용해서 그 성군처럼, 그렇죠? 잘 사용해가지고 다시 돌려줘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3번에 A, B에 들어갈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니은의 인용한 목적. 결국에는 지금 맹자가 이렇게 차용관시를 하면서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춘추호패 당시 어서 임금을 비판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대로 확인 사살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그대로 쓰면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 참화설을 한번